이상규 작가의 수필집 끝내 하지 못한 말 한마디입니다. 40년 동안 기업의 최전선에서 오직 결과로만 말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은퇴 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작가의 길인데요. 이분의 이력서만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예요. 1940년 포항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로 졸업하셨고요. 이후에 LG화학 부사장, 또 주식회사 카프로 사장까지 역임하면서 말 그대로 산업 역군의 삶을 사셨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퇴임 후에 갑자기 수필 쓰기를 시작하셔서 2014년에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을 하세요.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내놓은 첫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은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이시자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 문학의 발행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책을 내시면 성공 신화를 담은 회고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완전히 반대예요. 과연 40년 동안 이윤과 데이터의 언어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이 마음과 관계의 언어를 과연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쉽지 않은 전환 과정에 대한 아주 솔직한 증언처럼 읽히더라고요. 한 경영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언어를 다시 배워나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막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그럼 작가의 글을 증거 삼아서 그가 과연 성공적으로 마음의 언어를 습득했는지 한번 같이 추적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증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글을 쓰기 시작했는가? 서문을 보면요, 직장 생활을 마감하면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고민했다고 해요. 평생 책을 좋아했지만 이제 남의 글만 읽을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결심이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읽으면서도 되게 인상 깊었을 텐데 어쩌다 한 작품 발표하면 평가는 참담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알량한 자존심을 짓밟고 가슴을 멍들게 하기에 충분했다고요. 아,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조직의 정상에서 지시하고 평가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냉혹한 평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 쓴소리가 싫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마치 평생 안 써보던 근육을 단련할 때 느끼는 그런 기분 좋은 통증처럼 그 혹평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건 더 이상 CEO 이상규의 자존심이 아니라 신인 작가 이상규의 성장통이었던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판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하지만 문학의 세계에서 비판은 성찰하게 만드는 자극이거든요. 이 태도의 변화 자체가 그가 이미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일에 의미를 두고 싶다는 다짐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일의 가장 아픈 결과물이 바로 책의 지목이 된 끝내 하지 못한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인데 읽는 내내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술에 취해서 푸념하는 아버지를 향해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쏘아붙이고 뺨을 때리려는 아버지의 팔을 밀쳐 넘어뜨렸던 그 순간,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서 더 아프더라고요. 그 장면의 핵심은요, 단순히 젊은 날의 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점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먼저 네가 집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조차도 그는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후회를 조금 넘어선 문제예요.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못할까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시간도 이렇게나 많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일종의 사과의 마비 현상 같은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와서 바래 뭐해? 아버지는 이미 다 잊었을 거야. 어색해지기만 할 뿐이야. 같은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사과를 막는 건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서사, 즉 이야기인 겁니다. 와, 사과의 마비 현상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작가는 수십 년이 지나서 글을 쓰면서
비로소 그 자신을 묻고 있던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글쓰기의 힘이었군요. 이런 자기 성찰은 비로소 타교생의 옷을 벗다라는 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타교 출신이라 겉돌았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본교 출신 애들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동창회 일을 맡으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죠.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 것이 나의 자격지심이 아니었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여기서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나이든 작가가 자신의 과거에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일까요?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학창 시절의 소외감이라는 게 꼭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젊은 시절의 그는 정말로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처받은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남 탓을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주도적인 행동은 그때 내가 먼저 다가갔더라면 하고 자신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현재의 자신을 해방시키는 아주 성숙한 정신적 작업인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또 학창 시절의 관계에서도 그는 결국 남 탓이라는 가장 쉬운 길을 버리고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힘든 길을 택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이 강렬한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힘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정직한 시선이 항상 이렇게 무겁고 진지하게만 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유쾌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죠. 네 다리는 오다리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글이요. 맞아요. 군대에서 오다리 때문에 조교한테 걷어차인 아픈 기억, 심지어 아들이 ROTC 신체 검사에서 똑같은 이유로 떨어져서 원망을 들었던 이야기까지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여기서도 앞선 글들과 비슷한 구조가 보여요. 처음에는 오다리라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겪었던 수모나 억울함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엔 완전히 다른 관점에 도달하거든요. 범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세 교정이 어렵다는 걸 깨닫지만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오다리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불균형 자세를 오히려 내 트레이드마크로 키워나가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이 부분이 정말 멋졌어요. 절벽 위에 휘어진 소나무나 러시아 바실리 성당의 비대칭을 예로 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경영인의 언어와 문학인의 언어가 충돌하고 또 화해하는 지점이라고 봐요. 경영인에게 불균형이나 비대칭은 수정해야 할 결함, 즉 리스크죠. 하지만 문학인에게는 그게 개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재정의하는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수용의 경지가 아닐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불완전한 자신을 유머로 껴안는 여유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어느 주말 하루라는 글을 읽으면서는 정말 소리내서 웃었어요. 아내와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러 갔다가 겪는 그 실수 퍼레이드 있잖아요. 극장 못 찾아서 헤매고 남의 주차권 가져오고 심지어 아내 차 번호를 몰라서 전화했다가 핀잔 듣는 모습.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했을 CEO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 더 재미있었어요. 그 글의 백미는 마지막 문장이죠. 나이 들어가는 자에 비해 진땀 빼는 어느 주말 하루였다. 이 문장에는 웃음과 슬픔, 그러니까 페이소스가 함께 담겨 있어요. 젊은 시절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던 유능한 남자가 이제는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는 이 변화를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요. 이것 역시 나를 돌아보는 일의 또 다른 방식인 셈이죠.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타인이나 가족을 향할 때는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더 환한 것 같았다에서 팝송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본조비 콘서트에 따라가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실 처음에는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처럼 열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죠.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아내가 예전의 생기를 되찾기를 바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배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아내나 아이들 엄마라는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기쁨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봐주는 순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날따라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이 더 환하게 느껴졌던 거군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네요. 반면에 대답 없는 휴대폰에서는 전혀 다른 톤의 관계를 보여줘서 또 인상 깊었어요.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던 비서가 혈액암으로 입원했는데 퇴임한 자신이 건 전화에 응답이 없는 그 상황을 담담하게 그리죠.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게 참 미묘하잖아요.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권력 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작가는 회사를 떠나면서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휴대폰 번호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일까? 라면서 솔직한 섭섭함을 드러내요. 맞아요. 한때는 모든 걸 지시하고 보고받던 상사였는데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전직 상사가 된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그 묘묘한 거리감, 서운함, 그러면서도 그녀의 쾌유를 비는 인간적인 정, 그 복합적인 감정이 정말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더라고요. 이 글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직함과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죠. 작가는 그 질문에 섣불리 답하는 대신에 그저 자신이 느낀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원 시절의 경험을 다룬 글들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진 테헤란에서 탈출했던 경험을 쓴 테헤란의 포성이나 싱가포르에서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을 잃을 뻔했던 불 속에서 건진 두 아들 같은 글들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 세대의 치열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특히 테헤란의 포성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있죠.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941생으로 탈출해서 본사에 보고를 하자마자 상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하하, 이제 나왔으니 됐잖아. 방글라데시라서 주문 좀 받아와. 정말 그 부분에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의 생사보다 회사의 실적이 더 중요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불 속에서 건진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죽을 뻔한 끔찍한 화재 사고였지만 회사의 반응은 고작 지사관리 규정을 바꾸는 것이었죠. 이 일화들은 개인의 트라우마나 희생이 어떻게 조직의 목표 아래 쉽게 덮여버렸는지를 보여줘요. 중요한 건 작가가 이런 경험을 나 때는 말이야 식의 무용담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는 그 사건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상처와 교훈을 남겼는지 그저 담담하게 성찰할 뿐이죠. 기업 전사의 갑옷을 벗고 한 명의 아버지자, 인간으로서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상규 작가의 수필집 끝내 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40년간 경영의 언어로 살아온 사람이 과연 마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혀가는 그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과정의 증거니까요. 그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미숙함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자신의 약점마저 유머로 껴안았으며 익숙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냈어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성찰을 길어올려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토득한 마음의 언어가 아닐까요? 결국 나를 돌아보는 일이란 자신의 인생이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성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한마디를 평생의 후회로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 안에서 불쑥 튀어나올 끝내 하지 못한 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말을 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걸까요?